안녕하십니까. 맘편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요즘에 이제 밖에 나가기 힘들어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요즘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자녀를 두는 어머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도 갈 수도 없고 또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놀아주는 것도 한계도 있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답답함이라는 게 상당히 좀 사람들한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요즘에 저희들 외래에 오셔가지고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게 좁은 공간에 들어있게 되면 좀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폐쇄 공포증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공포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한 특정 단어로만 지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닫힌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버스나 그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 폐쇄공포증이 이전에 어렸을 때 트라우마와 관련돼서 어떤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어떤 원인에 대한 어떤 결과라기보다는 하나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트라우마나 또 원인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그 이산화탄소의 용량이 높아지면서 이제 뇌에서 답답함은 불안을 조절하는 부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외래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합해 보면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황장애라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불안을 갑자기 느끼게 하는 회로에 예민해져서 사이렌이 갑자기 울리게 되면 공황장애가 되고, 그것보다는 약하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낄 때 불안장애를 느끼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급박하게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면 일종의 공황장애 증상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답답함을 느끼는 정도라면 불안장애의 한 요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딱히 방법은 없겠죠, 사실은. 근데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은 중간에 내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좀 답답하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겠지만 일단 내려서 심호흡을 하고 좀 안정을 취하고 다시 타면 대부분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음악을 듣거나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요즘에 뭐 짤 같은 것, 아주 짧은 동영상 같은 것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든지 지하철에 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잊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증상이 호전되는 부분보다는 계속 진행이 된다든지, 또 일시적으로 숨이 막혀오는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밖에 나가기 힘들어서 부담스러워지고 사람들을 쳐다보는 시선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그때는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취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스트레스가 받는 부분인지 확인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들이 갑갑해지는 것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떤 게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직이나 이직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불안한 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식사 패턴이나 수면 패턴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최근에 수면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불규칙적인 수면을 보였다, 그리고 또 수면 패턴이 바뀌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돼서 나타날 때는 안정적으로 수면을 좀 취해보는 것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쭉 생각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고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에 맞게 좀 안정적으로 조정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 뇌와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것처럼 그런 불안 증상이 있을 때 뇌가 안정적인 부분을 회복하고 일상적인 기능을 회복한다 그러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조여온다든지 답답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힘드시다 그러면 아마 일상적으로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심장 쪽에 불안감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면 아마 심전도라든지 기본적인 심장 쪽에 검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도 지속된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약물 치료를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보통 이제 정신과에서 많이 처방하는 약물이 그 안정제와 항우울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가급적 효과가 짧은 계열의 안정제를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알프라졸람 성분의 계열들을 가장 많이 처방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약물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안정제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빨리 경감시키긴 하지만 뇌회로 자체를 안정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통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항우울제를 같이 처방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당장 효과는 좀 떨어지겠지만 꾸준히 먹게 됐을 때 뇌 불안정성이나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을 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 대부분들이 뇌에서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올려서 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금단 증상이나 내성이 거의 없는 쪽 계열 약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항우울제를 쓰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호소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도 같이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약물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약물로 인해서 증상이 호전됐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약물을 지속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외래에서 치료를 쭉 하다 보면 사실은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나 특히 지하철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경우들을 좀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안감이 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을까, 또 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게 되면 훨씬 더 불편감하고 긴장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부분이나 자기의 무의식적인 갈등이나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탔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는 증상이 비슷하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절을 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만페나 의원을 아니면 근처에 계시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저희 만편한TV 채널을 꼭 구독해 만편한TV를 꼭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